성공사를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자, 지난주 VIP 모의계좌 수익률 1위를 기록한 한균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 시장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또 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늘 시장 리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지수만 놓고 볼 때는 그냥 그랬습니다. 좋다고 보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 보기도 그랬는데 눈에 확 띄는 종목들은 있었죠. 후성이라든지 동진세미캠 다 무슨 계열입니까? 지금 소재 수출 제한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군이 이제 탄소섬유라든지 아니면 공작기계 계열, 탄소섬유는 다 그래핀이랑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핀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들이 다 탄소섬유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장 자체는, 지수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 뭐냐? 지금 제재를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는 언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냐면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 목요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들어가 있는 제재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까지 합쳐서 3개 소재가 제재가 들어가 있는데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제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가 2차 중재위원회 구성안에 찬성을 할 건지 거절을 할 건지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기간이 목요일이고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답변해서 거절을 한다면 일본에서는 2차 제재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그랬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까지 봤을 때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뭐였냐면은 2차 중재위원회 구성안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대를 하면 추가 제재가 나올 수 있고 추가 제재가 나오면 지금 소재주 올라가는 것처럼 앞으로 제재가 나온 애들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형성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미 제재에 들어가 있는 소재 그리고 앞으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분야 두 개를 나눴는데 저는 어느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앞으로 제재가 나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뉴스플로우를 보면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거절 의사를 아마 표시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일본 측에서 지금은 제재를 안 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탄소섬유, 공작기계 이런 계열에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올라간 이미 제재가 들어가 있는 소재가 다 죽을 겁니다. 왜? 새로운 테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테마는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앞으로 제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되고 제재가 나오는 게 사실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 제재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정확히 몇 개냐면 1129개입니다.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유난히 아파할 곳을 때리겠죠. 그러면 그 1100개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아파할 만한 건 저는 2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2개 소재를 일본이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반도체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죠. 장비인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교역을 하면서 단일 품목 기준으로 수입을 가장 많이 사오는 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중에 유난히 많이 사오는 게 반도체 전공정 장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노래를 부르죠. 전공정 사야 된다고. 그리고 이번에 제재가 안 나오더라도 반도체 전공정 장비는 PER이 5배, 6배 역사적으로 이미 저평가인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나와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너무 싼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감광액 다 아시죠? 제가 감광액에 대해서 저번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감광액은 종류가 3개입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강한 회사죠. 삼성전자가 메인으로 팔고 있는 반도체는 2개입니다. D램이랑 낸드예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 D램이랑 낸드로 돈을 다 벌고 있고 앞으로 벌겠다고 선언을 해서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건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타겟팅이 들어간 감광액이 종류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D램에 들어가는 감광액, 낸드에 들어가는 감광액, EUV에 들어가는 감광액인데 이번에 일본이 제재한 감광액은 이 3개 중에 뭘까요?
지금 메모리에 들어가는 디램이랑 낸드용 관광액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아무 이상 없이 정상 통관, 정상 수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EUV용 감광액이에요. 우리나라가 손도 못 대는 분야죠, 지금. 그러니까 EUV용 감광액은 만약에 제재가 나오면 이제 대체가 어려워지고 삼성이 가장 아파하는 미래 산업으로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육성하는 EUV 파운드리 이쪽 계열에서 이제 뭔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면 수혜주가 뭐가 될 거냐면 EUV 계열에서 국산화가 어느 정도 지금 완료가 돼 있는 계열이 어디냐. 지금 펠리클이라는 거랑 지금 앞으로 나오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 이 두 개입니다.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네는. 근데 블랭크 마스크랑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펠리클 만드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원래 실적이 좋아요. 원래 너무 쌉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도 싸요. 그럼 이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다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늘 샀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FST라든지 SNS텍 같은 종목들이겠죠. 이 종목들에서는 추가 제재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추가 수급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올라간 강했던 소재주들이 있죠. 소재주. 예를 들면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후성 같은 종목들은 저는 이 부분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은 분명히 저도 하루 종일 종목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 동지 세미캠 또는 후성 꼭대기에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재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장비나 아니면은 오히려 아무도 안 사는 경협이나 5G를 하셔라.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리뷰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하실 내용까지 약간 예고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성공 노하우 들어봐야겠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해온 표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테마주 위주의 매매는 필패다. 이거 너무 진부하고 재미없지만 모두가 정답인 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이 안 되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테마주를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합니다. 다만 비중을 작게 가져갈 뿐이죠. 근데 최근에 또 소재주들 올라오고 이제 안 사면 나만 바보 되는 듯한 기분. 오늘 시장 보면서 그러셨죠. 오늘 올라가는 건 내 눈에 딱딱 보이는데 오늘 저거 들고 있는 사람 돈 버는 소리가 내 귀에 지금 들리는데 내가 들고 있는 건 별로 안 움직이네. 그럼 나 저거 따라가야겠다. 들고 있는 거 정리하고 저거 들어가자. 그러면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내가 들어간 자리가 또 고점입니다. 근데 그런 게 반복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테마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닌데 테마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자리는 이미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 때라는 겁니다. 조용할 때는 아무도 안 사죠.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봤을 때 위에서 우리가 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테마주를 좋아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라인 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늘 후성을 꼭대기에서 사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추가 성장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주가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 나올 확률 50%,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라고 놓고 가정을 했을 때 앞면이 나오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50대 50인데. 근데 뒷면이 나오면 내가 200만 원을 잃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거 동전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근데 다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후성 매수하신 분이 그거 동전 던진 거예요, 꼭대기에서.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은 항상 내가 100만 원을 예를 들어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이 종목 사면 한 10%, 20% 예를 들어서 20%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가면 20만 원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팔지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역시나 얘기 하나 와서 수급이 들어가니까 오늘 세게 올라가서 위에서 사셨습니다. 내일 음봉, 내일 모레 음봉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거 손절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왜? 처음에 살 때 빠지는 상황은 생각을 아예 안 했으니까 생각하지 않은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이번에 오늘 꼭대기에서 물렸어도 내일 올라가서 잘 팔고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통계적으로 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성공을 했지만 10번, 100번 하면 결국엔 내가 이길까요? 질까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16일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3개월을 한번 놓고 볼게요. 4월이랑 5월에 뭐가 좋았어요? 4월, 5월에. 5G 좋았고 비메모리가 엄청나게 좋았죠. 두세 배씩 갔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실적이 다 2배, 3배 나오는 애들이었습니다.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실적이 2배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이 7월 1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달 반을 한번 보세요. 6월 1일부터 7월 16일 오늘까지 보겠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비메모리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5G 다 어떻습니까? 내려오고 있거나 아니면 상단에서 박스권 만들면서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지난 한 달 반 동안 올라간 거는 뭐예요? 소재 관련 제재 계열이 있을 거고 아니면 기타 테마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4월, 5월 첫 번째랑 그리고 6월부터 지금이랑 두 개 기간을 나눠놓고 보면 어때요? 첫 번째 4월, 5월은 뭔가 진짜 보여주는 애들. 실적이 나오니까 같구나. 그럼 6월부터는 보여줄 것 같은 애들이 올라갔죠. 근데 시장에서 보여줄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시원찮지 않으면 무조건 급락하는 건데 그런 종목은 내가 고점에서 물렸을 때 본전에 안 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 보면은 지금 3년째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40%입니다. 본전 올까요? 대부분 그런 종목은 본전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들어가면 애초에 안 됐던 거예요. 최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이번 주는 소재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만한 거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앞으로 나올 만한 걸 하시던지 오히려 거꾸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뭐 5G 제가 5G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상식적으로 놓고 볼게요. 상식적으로 5G 같은 경우에 5세대 이동통신이니까 4세대라는 비교 대상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보통 기지국이랑 중계기 다들 아실 겁니다. 스위치 장비, 백홀, 프론트홀, 백본 장비 이게 다 기지국, 이게 다 5G 이동통신 장비인데 보통 이동통신 장비는 누가 합니까? 누가? 삼성전자가 하나요?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팔아먹는 거지 자기들이 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인프라 까는 건 보통 누가 돈을 다 쓰냐면 이동통신사가 돈을 쓰죠. 다들 아시는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럼 포지 때 이통 3사가 설비 투자에 돈을 얼마 썼을까요? 포지 때 3사 다 합쳐서 16조 원 썼죠. 16조 원. 그러면 지금 5G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이통 3사의 설비 투자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포지 때가 16조 원이었는데 29조 편성돼 있습니다. 그냥 2배예요, 2배. 그러면은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이번에 통신장비 계열은 사이즈가 2배구나. 이거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 과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분명한 거는 5G가 29조 원으로 크지만 4G의 16조 원이 작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큰 돈이죠. 그럼 4G 때 이 수혜를 실적으로 연결시켰던 회사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회사들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까지 갔습니까? 30배에서 35배까지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5G 사이클을 놓고 보세요. 지금 놓고 보면 어때요? 실적 나오는 회사를 기준으로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이 13배에서 16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계산해요. 상식적으로 실적 나오는 애 기준 4G 때 기지국 납품했는데 5G에도 하네. 실적이 나오네. 실제로 통신사에 납품도 들어가네. 그럼 그냥 2배 가야 정상인 겁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여기서 5G가 더 올라가냐 못 가냐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왜? 더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질까 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루해지니까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말해서 실적이 뭔가 보여주는 숫자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기간이 있고 지금처럼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 두 개 기간을 나눠봤을 때 특징을 보시면 실적 쪽으로 들어갈 때는 보통 종합지수가 우상향하거나 횡보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우하향하거나 종합지수가 힘이 없을 때는 보여줄 것 같은 애들 테마주들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종합지수가 V 반등 나와서 쭉 올라가 버리죠. 오늘 코스닥 종가가 오늘 얼마였나요? 오늘 코스닥 종가가 674포인트였는데 만약에 얘가 V 반등이 나와서 이제 700포인트를 뚫고 750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반도체 소재주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을 거스르지 말라고 일단 시장에서 뭐
계속 뜨거운 감자인 지금 소재 말고 앞으로 제재 나오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좋습니다. 저도 해요. 근데 중심은 어디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좋아질 애들, 지금 가격도 너무 싼 애들을 사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지수가 좋아지면은 모두가 실적주를 외치고 있을 텐데 그때 실적주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사놓고 그때 파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미 주목을 많이 받은 소재주보다는 앞으로 좀 더 올라갈 반도체 장비라든지 5G 관련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관련주 안에서도 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무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나요? 네, 오늘도 무료 방송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제는 이제 시장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제 메인 주제는 뭐였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려워요, 사실 소재주가. 뭐 양극재에서 뭐 NCM이 뭐고, LCO가 뭐고, LFP 다 어렵죠.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2차 전지 기타 종목 장비라든지 기타주 다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시장 얘기까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